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장 실무교육 분양권 입주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가 아닌 분양권 상태에서 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랑 조금 좀 입주하는 절차가 조금 다른 것들이 좀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를 뜻하고, 그러므로 임차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열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 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입주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가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계약서 언제 작성할지 날짜를 맞춘 다음에 임차인 임대인이랑 날짜 협의를 보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전에 한 3일 전부터 입주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입주 청소를 하게 되면은 입주 청소 일부터 이제 관리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웬만하면은 입주하기 뭐 전날에 하시는 게 좋기도 하는데, 솔직히 뭐 3일 전에 해봐야 어차피 기본 관리비만 정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뭐 관리비가 뭐 지불되진 않아요. 그리고 입주 청소가 끝나면은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제 입주날에 맞춰서 입금을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입금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현금을 나머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은행이 있을 거예요. 어느 은행에서 실행이 됐는지. 이것도 뭐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동이랑 호수마다 층마다 이 중도금 대출 실행되는 은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 은행에서 중도금을 실행을 받으셨는지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잔금은 대부분 시행사에서 시행사 계좌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같은 경우는 중도금 은행에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인 입주지원센터에서 중도금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금 상환 영수증을 은행에서 받아와야 되고요. 잔금 같은 경우는 시행사 계좌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처럼 은행에서 영수증을 받아올 필요 없이 시행사에서 바로 잔금 상환이 됐는지 확인이 정산상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중도금 잔금 상환을 하셨다면 임대인분은 또 선수관리비라고 또 입금을 하게 돼요. 선수관리비란 여기 입주 지원 기간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다 들어와야 그 관리비 납부할 이제 주체가 생기는데, 임차인이 입주가 다 안 되면은 임대인한테 이 관리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달치 또는 세 달치의 관리비를 미리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미리 납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매도할 때 뭐 매수인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 다 납부하고 선수관리비 납부를 다 하셨으면요, 이 일련의 세 가지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입주지원센터 가서 입주증으로 교환을 하면 되고, 또 입주증으로 교환을 하면은 또다시 그 옆에 또 다른 뭐 책상이 테이블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입주증을 받아가지고 열쇠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열쇠 교환을 하면은 이 열쇠는 임차인한테 주고, 그리고 입주 도우미가 있을 거예요. 시행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 입주 도우미랑 같이 시설물 점검하고 수도, 전기, 가스 뭐 요금 얼만큼 나와 있는지, 아직 하지 않은 단지임에도 불구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들이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한번 뭐 구경하려고 뭐 불도 켜보고 뭐 물도 틀어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요금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 계약인 경우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입주 절차를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월세 계약인 경우 보통 분양권 월세 계약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중도금 잔금을 전부 현금 납부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중도금 잔금을 전부 임대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요거는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크게 뭐 중개사고 일어날 일도 그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입주 전 이제 중도금 잔금을 모두 현금 납부하고,
그리고 열쇠를 받아서 입주일에 맞춰서 임차인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죠. 정말 간단하죠. 임대인이 어찌됐든 중도금, 잔금, 대출도 안 받고 월세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에서 2000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임대인이 이제 중도금, 잔금 상환이 다 가능한데 어찌됐든 월세 계약은 대부분 보증금 500에서 2000 사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 안 들어오더라도 임대인이 자기 현금으로 모두 중도금, 잔금을 미리 납부를 하고 임차인이 입주한 날에 맞춰서 열쇠를 주고 이사할 수 있게 아주 깔끔한 가장 쉬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도금 대출은 보통 60%가 나오고요. 잔금은 한 70% 정도가 나와요. 이건 지금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고, 아파트는 예를 들어 오히려 반대로 중도금이 60%인데 잔금이 40%, 잔금 대출이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잔금 대출이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고 임차인 보증금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중도금,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이제 그걸로 납부를 한 다음에 상환을 해가지고 열쇠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인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자금 상황이 좋아. 뭐 요 경우도 솔직히 말씀해서 두 번째 경우도 크게 중개사고가 일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중개사고가 조금 일어나는 경우, 중개사고라고 하기는 좀 그러는데 이제 입주장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임차인이 조금 늦게를 입주를 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은.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월세 계약은 별로 없는데 전세 계약인 경우 그런 일들이 뭐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분양권 전세 계약은 갭 투자 형식이다. 즉 투자자인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상환하는 케이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와 두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현금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부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위에 뭐 월세처럼 크게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입주일에 맞추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입금을 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으면은 나머지 뭐 차익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이 현금을 또 가지고 와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상환을 하고 열쇠를 임차인에 주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는 조금 복잡한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 입주일에 맞춰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을 하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은행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이나 좀 미숙한 중개사인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입주일을 전세자금 대출 승인을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날짜에는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약서를 평일로 다시 수정을 해와라.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다시 임대인, 임차인 다시 시간 날짜 조율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평일로 다시 맞춰서 또 도장 찍고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좀 착하신 분이라면 괜찮지만 조금 바쁘시거나 예민하시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워낙 상품 종류가 많고 상품에 따라서 은행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은행에서 어떠한 서류들을 필요하는지 미리 이제 중개사가 은행에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에게 미리 물어봐가지고 그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서 중개 사고를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보통 등기 접수증이나 뭐 중도금, 잔금, 상환영수증을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개조차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상품이랑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건데 상황에 따라 등기 접수증 또는 중도금 상환 영수증을 팩스로 요구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 접수증 같은 경우는요, 뭘 뜻하냐면은 지금 이거 중도금, 잔금을 다 상환을 하고 나서 이제 취득세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등기를 하려면은 법무사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단지가 큰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랑 여기 뭐 시행사 또는 뭐 입주회에서 이 법무사 몇 가지를 뭐 협약을 맺어서 이런 협약된
법무사를 단체 등기 법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된 법무사의 경우는 굉장히 등기 접수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개인 법무사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단체 등기 법무사는 이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금액이 싼 대신 많은 양의 등기를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증이 당일날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법무사를 이용하면은 이제 법무사 등기 수수료가 비싸지만 등기 접수증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게도 이제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 등기 하실지 개인 법무사를 하실지 미리 은행에서 이 등기 접수증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잘 말씀드려야 되고, 단체 법무사라고 해가지고 등기 접수증이 뭐 당일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리 양해를 구하면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뭐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임대인 또는 단체 법무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에 맞춰서 은행에 이 필요서를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중도금, 잔금, 상환용 수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간단히 입주지원센터 가가지고 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등기 접수증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제대로 당일날 뭐 은행에다 팩스를 안 보내주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임차인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협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옛날에 초보 때 요걸로 실수를 해가지고 당일날 등기 접수증을 이제 은행에다 팩스 제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봐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은행에서 조금 불만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봐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안 봐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크고 이율이 저렴한 상품일수록 은행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뭐 예로는 중소기업 청년자금 대출, 정확한 명칭이 이게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거, 또는 뭐 버팀목, 뭐 LH 등등, 또는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 받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가 뭐 80%다 꽉꽉 채우거나 이율이 저렴한 상품이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이 호실의 소유권이 완벽히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요거 입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계약금이 이제 임대인이 이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1회차밖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완벽히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뭐 열쇠를 임차인에게 주고 뭐 입주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설명한 입주 절차들, 이러한 절차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열쇠를 받아서 임차인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입주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히 이걸 잘 모르고 계약을 진행을 했다가 뭐 중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미숙하게 해가지고 입주가 당일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설명을 안 했다. 당일날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후가 입주지원센터 업무 시간이 있어요. 업무 시간. 이게 오전, 이거는 시행사마다 입주지원센터 시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전 10시부터 예를 들어 오후 뭐 한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모르고 있다가 임차인이 뭐 오후 5시 넘어서 입주를 한다. 미리 뭐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미리 상환하고 납부 다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 시간 입주지원 센터가 뭐 운영하는 시간 이후에 된다고 하면은 당일 입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한번 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입주장에 관심 있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